레바논에서의 이번 휴전 협정은 가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중동에서 이런 분쟁들이 싸움 도중에 아무 의미 없는 협정으로 멈추는지, 그리고 왜 이 전쟁들이 결코 확실하게 끝나지 않는지 궁금했다면 환영해요. 여기는 JNSTV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파오시안 분쟁들, 그리고 특히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그 패턴은 레바논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레바논은 여러 면에서 실험적으로 설계된 나라였어요. 그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종교와 정치 집단 간 권력 분배 시스템이었어요. 독립 후 만들어져 나중에 공식화되었고, 권력이 기독교인, 순위파, 시아파 등 여러 집단에 나눠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취약한 시스템은 결국 1975년에 시작된 레바논 내전 동안 무너졌어요. 그 내전은 약 15년 동안 이어졌죠. 각 집단은 자체 무장 세력을 만들었고, 전쟁 후에도 많은 무장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헤즈볼라는 가장 성공적이었고, 말 그대로 국가 안의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룰게요.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사실 헤즈볼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갈등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레바논으로 온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로 구성되어 테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했고, 주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1982년에 이스라엘은 남부에서 수년간 공격을 해오던 PLO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에 진입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PLO는 추방되고 지도부도 옮겨졌으며 레바논 내 조직 활동도 해체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약속했던 43km 대신 베이루트 쪽으로 진격했어요. 그리고 그 작전에서 나온 영상들은 워싱턴의 아랍 동맹국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상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 아랍인들과 무슬림 아랍인들 사이의 충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의 거짓말로 진실이 가려졌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죠.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외교적으로 개입했고,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협상을 중지했어요. 그 결과 더 넓은 전략적 비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 이후 생긴 공백 속에서 이란은 헤즈볼라를 키웠어요. 하나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안타깝게도 더 위험한 위협이 새로 생겨났죠. 2000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거의 20년 가까이 남부 레바논에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유지하며 점점 더 뿌리 깊어지는 헤즈볼라의 반군과 싸워왔지만 지속적인 국제적, 국내적 압력 속에서 결국 철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철수하자마자 헤즈볼라가 통제권을 강화하며 승리를 선언했어요. 그들은 저항이 이스라엘을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진정한 승리는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승리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란의 대리 세력답게 그들은 군사적 승리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장기적인 모집 도구이자 자금 조달 수단, 그리고 전략적 청사진이 되었어요. 분쟁은 효율적으로 끝났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분쟁이 너무 심각해져서 유엔까지 개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았어요.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확장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2006년 헤즈볼라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군인들을 납치했고 전면전을 촉발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작했고 한때 이란이 압박을 받고 대응 능력이 떨어졌던 시기에 시리아를 통한 헤즈볼라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있었어요. 이 조치가 실행됐다면 헤즈볼라를 끝낼 수 있었겠지만 국제사회 압력으로 휴전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유엔 결의안 1701호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합의를 지켰지만 놀랍게도 헤즈볼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헤즈볼라는 재무장에 로켓이 수천 발에서 15만 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완전한 승리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수년 동안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휴전 중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10월 7일 몇 주 만에 다시 가담했죠. 사람들이 로켓 발사에 너무 익숙해져서 휴전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성장하는 것을 알고 지켜보면서 수년간 이를 준비해왔어요.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행한 것 중 가장 정교한 작전 중 하나를 펼치고 있어요.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광범위하게 약화시키고 그들의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무기고도 크게 줄이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휴전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재건이 시작돼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테러리스트들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전쟁을 시작해요. 작전이 끝나갈 때쯤 미국이 이스라엘을 멈추게 해요. 테러리스트들은 타격을 받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규합하고 재건해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동에서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미국은 항상 최소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비극은 이 세 가지 목표가 거의 동시에 일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적대적인 강대국을 이 지역에서 배제하는 지정학적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소련이었고 오늘날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동의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적들이 거점을 확보하고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국가들이 극단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만약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련의 팽창을 막고 싶다면 그 팽창이 아랍 국가들로 확대되는 건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랍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그리고 더 넓은 전략적 협력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석유와 무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로 미국 외교 정책의 일관된 축이 되어 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곳의 유일한 진정한 서구 세력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실행하고 싶다면 중동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이익인 아랍 동맹 유지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첫 번째 이익과 반복적으로 직접 충돌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은 종종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한하는 선택을 해요. 그건 미국이 이스라엘이 지길 바라서가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은 진 적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다른 모든 것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아주 구체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해요.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죠. 그리고 그 성공이 영구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작전이 중단돼요. 그러면 공백이 남게 되죠. 그리고 레바논이나 중동 전체에서 공백은 비어있지 않아요. 반드시 채워지게 돼요. 그 공백을 반복적으로 메운 건 헤즈볼라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헤즈볼라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1982년 침공에 대응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이란이 반복해서 쓰는 전술이에요. 그들은 역사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자신들의 행동 의도로 다시 써요. 헤즈볼라를 만들기로 한 결정은 1979년 테헤란에서 이란 혁명 직후에 내려졌어요. 이 결정은 이스라엘을 불의 고리로 둘러싸기 위해서였고 특히 레바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1981년까지 이란 요원들은 이미 레바논 현지에서 헤즈볼라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헤즈볼라는 한 번에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첫째, 헤즈볼라는 이 지역 최대의 중무장 비국가 군사 조직으로 심지어 나토 군대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둘째,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깊이 뿌리내린 정치 세력으로 선거로 선출됐으며 학교와 인프라도 통제합니다. 셋째, 헤즈볼라는 전 세계 금융 범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최대 마약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넷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 위치한 이란의 주요 전략 자산이에요. 이것이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죠. 헤즈볼라는 고립된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자금과 무기를 제공받으며 이란의 힘을 대리합니다. 이는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무력을 행사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즈볼라가 이란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사람들은 직접 연관성에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이란이 직접 겨냥받으면서 모두에게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아주 태연한 파트너인 척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건드려지지 않는 한 헤즈볼라는 피해를 입어도 물러나고 다시 재건하고 또다시 반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그렇게 해왔죠. 처음으로 그들이 익숙했던 근본적 조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대리 세력만을 80% 정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란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고 그동안 헤즈볼라를 지탱해왔던 구조들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수년간 대리 세력만 상대한 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머리를 제거해야 몸통이 주기 때문이죠. 이란을 다루지 않으면 헤즈볼라와의 승산은 없었어요. 또한 평소에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 특히 팔레스타인 관련 사안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던 주요 아랍 국가들도 테러 단체들은 더 이상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만족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길 오랫동안 바래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레바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레바논 사람들이 헤즈볼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고위급 결정들만 이야기하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레바논 국민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놓치곤 하죠. 그리고 그들이 분열된 것도 사실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곳엔 기독교 아랍인, 시아파, 수니파 등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가 벌이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때문에 존재한다고 세뇌되어 왔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명분일 뿐이에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레바논을 통제하고 그곳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바다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안에 뿌리내린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해체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왔지만 레바논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레바논의 새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주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고 바로 이들이 그 합의에 서명했으며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 중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 휴전 합의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예요. 서류상으로는 조건이 명확하거든요. 헤즈볼라는 남부에서 철수해야 해요. 레바논 군대가 통제하고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는 헤즈볼라와 맺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헤즈볼라는 사실상 이 합의를 무시할 수 있죠. 이 합의는 레바논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또 다른 국가와 같으며 레바논 정부와 별개입니다. 또한 이 합의에 관심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에는 휴전 협정이 헤즈볼라와 직접 체결되었어요. 이제 나스랄라 제거와 그 비퍼 작전, 그리고 이란의 엄격한 지시 이후로 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재건의 또 다른 순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과 약간의 대립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데 왜 지금 휴전을 하고 있을까요? 레바논 쪽도 특별히 원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일부를 무찌르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헤즈볼라 역시 휴전에 동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시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를 이해하려면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모두 알다시피 헤즈볼라는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이에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전진 배치이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이란의 지역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미국과 협상 중일 때 이런 일은 이란이 전혀 원하지 않아요. 이란과의 합의가 체결됐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헤즈볼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하지만 이란은 곧 이것이 자신들에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완벽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략적으로도 이란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서 이란이 매우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이란 입장에선 이란과의 전투는 멈추지만 레바논에서 계속된다면 중요한 자산을 잃고도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헤즈볼라를 억지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키워왔어요.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지만 안정적 보급로와 보호받는 지도국, 약한 레바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모두 압박받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이 합의에 묶여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즉 우리 국경의 안보와는 맞지 않아요. 이란은 이것을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들은 이 점을 알기에 헤즈볼라에 관한 요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게 헤즈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란 합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란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에 나쁘더라도 희생할 의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는 아랍 국가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휴전이 발표되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흥미로운 글을 올리지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이익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위치 사이의 격차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휴전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과장된 보도보다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휴전은 10일간 이어지며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트럼프의 압력으로 네타냐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네타냐후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이스라엘 분위기와 사람들 반응을 보면 이 상황이 이스라엘 의도와 맞지 않는 게 분명해요.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북부 주민들을 계속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승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주둔하고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마스처럼 우리 군대가 머무를 노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아직 무장 해제되지 않았어요. 레바논 군대는 자기 영토 안에서도 여전히 헤즈볼라보다 무장이 약해요. 휴전 합의문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점에서 이전 어떤 합의보다 더 낫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총리 자신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쟁에서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에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평화는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는 조건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무언가로 바뀔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일 뿐인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있잖아요. 저는 이번 휴전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찬성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스라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반복해왔고 우리가 또다시 물러서서 머지않아 이 갈등을 다시 겪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패턴을 본다면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번 분쟁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헤즈볼라의 지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이저 작전은 전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 작전은 헤즈볼라의 통신망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깊숙이 침투한 수년간의 체계적인 정보 활동의 결과였어요. 할리우드도 이런 이야기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 준비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충돌이 올 것임을 이해하고 2006년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비하려 했던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었어요. 네타냐후가 휴전 중에도 군사 행동 권한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1982년, 2006년, 그리고 2024년의 교훈을 명확하게 적용한 것이에요. 아직 적용되지 않은 교훈은 압도적인 승리가 없으면 이 상황이 더 많은 희생자와 함께 다음 국면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번이나 휴전이 헤즈볼라 재건을 도운 걸 봤어요. 이번 휴전 합의문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구조적인 차이예요.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진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가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 가고 이란의 후원을 거부하며 제한된 역량이지만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분쟁 역사상 처음이에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도 있어 역사적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어떤 형태로든 평화 협정을 맺는 나라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는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테러를 막기 위해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환상처럼 들리지만 예전에 이집트와의 협정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 넘게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실망이고 또 한 번의 충격이에요. 결국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뿐이에요. 더 큰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이 합의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돼요.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북부 국경 안전을 위해 싸워왔어요. 80년 동안 미국이 레바논에 관여해온 역사는 때로는 도움이 되었고 때로는 장애물이 되었으며 항상 복잡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순간에 이르렀어요. 아직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고 억지력이나 휴전 협정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정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의 무게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중동에서는 작은 미시적인 지정학적 문제들과 거시적인 문제들, 서로 다른 이해관계, 다양한 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테러의 종식, 특히 테러리스트 국가의 종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석유와 평화 협정에 대한 판단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사회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에피소드 시작에 저는 이번 휴전 협정이 가짜라고 했어요. 실제로 휴전은 없고 모두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건 단지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든 종이 한 장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물론 상황은 변하고 있어요. 물론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들의 세력은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극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타냐후가 어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역량의 90%가 제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10%만으로도 그들이 200%, 300%까지 세력을 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라 K입니다. 또 뵙겠습니다.